자,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 학습활동과 그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교시 시작합니다. 순서는 지난 시간 복습하고 교과서 학습활동 풀이하고 관련 지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심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심화학습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점검하면 이번 3차시 수업이 끝이 납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지난 시간에 자, 뭘 배웠냐면 설명하는 글, 그러니까 이 글이 설명하는 글이었죠. 그 다음에 글의 주제, 문답법,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 다음 교과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 나왔었냐면 이덕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제나 학습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시고 읽기를 좋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글의 갈래 설명 글이었고,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덕무의 이야기를 이용했고, 친구가 나오죠. 그 다음 문답법. 자, 3단 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 점 넘어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 까닭을 얘기했고, 중간 부분에 이덕무,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신분도 높지 않았지만 책 읽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책 읽기의 가치 확인 및 책을 읽자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약간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고픈 줄을 읽게 되니 유익함이 첫 번째 있다. 이덕무가 한 첫 번째 유익함, 배고플 때. 두 번째, 추울 때. 추위를 잊게 되니 두 번째 유익함.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자, 고민이 끝이 없죠.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상념이 사라지니 세 번째 유익함. 마지막에 기침을 할 때, 또는 약간 몸이 좋지 않을 때 기침 소리, 책을, 그때는 옛날에는 소리 내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기침 소리가 먹게 되니 네 번째 유익함. 이 네 가지.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와닿는 건 뭔가요? 배가 고플 때 별로 없으실 거고요. 사춘기라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요즘 날씨 추우니까 추울 때.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이 계속 잡히기 쉬운데, 책을 읽는다든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에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기침할 때. 그래서 이덕무는 슬픈 일 많았을 거예요. 신분이 낮았으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 스스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덕무의 처지,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또 신분도 낮았지만 책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라는 이야기. 자, 이제 학습활동 풀이를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풀이. 자, 학습활동을 볼게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책 읽기가 왜 가치 있고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이용했냐면 이덕무라는 조선시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유익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배고플 때 잊을 수 있다. 두 번째, 추울 때 잊을 수 있다.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잊을 수 있다. 네 번째, 소리내 책을 읽으니까 기침을 할 때 기침 소리가 먹게 된다.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강하고 가치 있는 매력. 왜 여러분들 고민될 때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은 재미는 있지만 공허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잊으면
뿌듯하기도 해요. 스스로가 뿌듯하면서 책도 재밌고. 자, 두 번째, 이 글에 글쓴이가 글을 읽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까닭을 써보자.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만병통치약 기억하시죠? 모든 병에 통하는 약. 그러면 왜 글 읽는 게 모든 병에 통하는 약일까? 읽으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자신의 근심이나 걱정을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이랬죠? 자, 그 다음에 큰 2번. 이덕무와 비교하여 자신이 주로 언제 책을 읽는지 생각해봐. 이거는 여러분 각자 다를 텐데 책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봐요. 자, 자신의 책 읽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어떤 책이 있을까? 책 제목.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축구에 대한 책. 나는 컴퓨터를 좋아해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책. 여러 가지 책이 있고요. 여러분 수행평가에도 있으니까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책 제목 쓰고 글쓴이 쓰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느낀 점을 쓰면 좋은 책 정리가 되겠죠. 자, 친구에게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내 친구가 꿈이 교사야. 그러면 교사에 대한 책. 내 친구의 꿈이 운동선수야. 나는 운동선수에 대한 책.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있죠. 모든 책을 다 억지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을 열심히 찾아 읽으면 좋겠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19페이지.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감동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을 터득하기도 한다. 우리의 안목도 넓히고 성장할 수도 있는데 재미까지 있어요. 물론 억지로 읽는 책은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부터 읽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모든 책이 재미없으리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을 먼저 읽기 시작하세요. 관련 지식. 간서치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책을 너무 사랑해서 책만 보는 바보라 불렸던 조선시대 간서치. 선배 이덕무의 인생을 책으로 만나봅니다. 이덕무와 다룬 책입니다. 이덕무, 그는 조선 정조 때의 문인으로 실학자였는데요. 서울 출신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박학다식하고 시문에 능해 젊어서부터 많은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중국에까지 알려진 사가 시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왕족의 후손이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다른 꿈은 꿔보지도 못한 채 오직 책 속에서 책과 대화하며 책사랑에 빠지는데요. 그런 이덕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책만 보는 바보라며 간서치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무는 간서치라는 그 별명을 사랑했습니다. 간서치 이덕무. 그가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덕무는 배고플 때나 추위에 떨 때, 근심 걱정에 시달려 마음이 복잡할 때, 또 아플 때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기를 통해 그 모든 괴로움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굶주릴 때 책을 읽으면 소리가 훨씬 낭낭해져서 좋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몸이 진정되고 추위를 잊을 수 있어서 좋고,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눈과 마음이 책에 집중되어 좋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기침병을 앓을 때도 책을 읽으면 목구멍에 걸림돌이 시원하게 뚫려 기침마저 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덕무에게 책은 만병통치약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책은 이덕무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달리 추웠던 어느 해 겨울, 얇은 종이장 같은 햇잎을 한 장으로 추위와 싸우며 보내던 밤, 이덕무는 윗목에서 기척을 느낍니다. 다름 아닌 한서 한 줄과 눈이 마주친 건데요. 이덕무는 한서를 펼쳐 이불 위에 늘어놓고 늘어놓은 책이 흐트러질세라 조심스럽게 몸을 누입니다. 두둑한 책은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며 모처럼 깊은 잠을 선물합니다. 한 번은 노노가 말을 건넨 적도 있습니다. 갈라진 벽의 틈새로 사납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 방 안의 등불이 몹시 흔들리던 밤이었는데요. 이덕무는 그때 노노가 건네는 말을 듣습니다. 내 몸으로 바람을 막아보게. 그 말을 알아들은 이덕무는 노노를 펼쳐 등쪽 뒤에 세워 바람을 막았는데요. 이불이 되어준 한서와 병풍이 되어준 노노. 이만하면 이덕무에게 책은 꽤나 든든한 것입니다. 자, 심화학습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조선후기 학생 이덕무는 책 읽기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 맞죠? 어렵지 않아요. 모든 고통에 효과가 있고, 추울 때, 기침날 때, 아플 때. 이덕무는 높은 벼슬을 하였는가? 자, 신분이 높다 그랬나요? 낮다 그랬나요? 낮다 그랬죠? 자, 책만 보는 바보라고 옛날에 부르는 말 간서치. 이덕무는 책만 보는 바보라고 불렸죠. 글씨 있는 책을 반드시 그 순간에 읽어야 도움이 된다. 아니죠? 외우고 생각해도 된다. 두 번째, 책 읽기를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덕무가 힘들 때, 추울 때, 배고플 때, 기침날 때, 5글자, 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약, 만병통치약. 조금 전에 했죠. 3글자, 간서치. 3번, 이덕무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었던 까닭은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 비슷한 내용이죠. 언제 어디서나 또는 추우나 더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표현법. 나열하니까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나열법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늘어놓아서 설명한다. 그래서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라고 그랬죠. 설명문은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쓴 글. 물론 전형적인 설명문은 아니에요. 자, 글의 짜임은 처음. 보통 설명문은 관심을 끌죠. 이 글을 왜 읽어야 하는가 끌어들이는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였고요. 갈래,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이었고, 소재는 기억나시죠? 누구를 이용했는지. 그 다음 주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특징, 친근한 어조. 그 다음에 무슨 법을 사용했더라? 예, 이와 같습니다. 이덕무의 책 읽기, 문답법 사용. 책 읽기의 목적. 자, 이덕무를 통해서 이 글의 작가가 어떤 목적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이런 것 공부 더 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똑똑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미를 느끼려고. 세 번째, 삶의 지혜를 터득하려고. 자, 마지막 부분은 글의 작가가 제시한 목적입니다. 이덕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 4가지였죠.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두 번째, 추울 때. 세 번째, 근심과 번뇌. 네 번째, 기침을 할 때. 자,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책이 매력적이라서 다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것은 다른 여러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만병통치약.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이 5가지 기억하시면 내용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교과서 학습활동, 관련 지식, 심화학습,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댓글로 또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어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